KBS 이사회가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고 사장은 이사회에 출석해 해임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이사회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KBS 이사회는 강규영 전 이사가 해임된 뒤 보궐이사 선임으로 여야 구도가 6대 5인 상황입니다. 고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됐습니다. 고 사장은 동의할 수 없는 이유로 해임하려 한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해임 여부는 임면권이 있는 대통령이 정하지만 이사회 결의가 뒤집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내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업무에 복귀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을 그냥 그대로 그냥 액면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듯이 보도하는 거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언론학계에서 숱하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6, 기권 1 이렇게 해서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이 가결됐다고 합니다. 기자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임시 이사회에서 여권 추천 이사들이 낸 MBC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여권 이사들이 방송 공정성 등에 대한 김 사장의 책임을 강조한 반면 야권 이사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마녀 사냥이라고 반대했지만 표결 끝에 찬성 5표, 기권 1표로 해임안이 통과됐습니다. 상법에 따라 대표이사인 김 사장이 2주 뒤 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주인 박문진과 정수장학회는 2시간 만에 주주총회를 이뤄 해임을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취임 8개월 만에 해임된 김 사장은 공영방송 장악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사장을 임명한 지 겨우 3개월 된 시점에서 특별근로감독이 노조에 의해서 신청이 되고 특별근로감독이 4개월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달 있다가 체포영장 발부라는 그런 폭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동원하고 있는 이런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공영방송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세계 민주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김장겸 MBC 사장은 사장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탄핵 이후부터는 방송사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편향된 방송들을 했지 지금 보수 우파에 대해서 유리한 방송을 한 적이 없습니다.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래서 부당노동 행위를 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가 좌파 색깔로 모든 공영방송을 자기네들 색깔로 자기들 편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원칙, 확인되지 않는 사실도 가치 있는 정보다. 이게 사실 기존의 원칙을 거스르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공부하시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있다면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 언론 윤리관이 제대로 박혀있는 언론인이라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전파합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은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카톡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언론인으로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자세에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뉴스의 흐름을 관리를 해야지 변화하는 미래 언론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JTBC 뉴스가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품이다라는 것을 말씀. 지금부터는 이 태블릿 PC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또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태블릿을 발견한 건 지난 10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보도를 하기 엿새 전이었습니다. 예. 서울 신사동의 더 블루케이 사무실이었는데요. 당시 건물 관리인은 다른 언론사에서 찾아온 기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건물 관리인의 허가를 받고 이 빈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단종된 갤럭시 탭 이 초기 모델인데요. 예. 하도 오래 쓰지 않아서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당시 현장에는 충전기도 없었습니다. 아예 켤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구형 모델이라서 요즘에 사용하는 그 휴대전화 충전기를 쓸 수도 없어서 예. 저희는 그 전문 센터에서 이 모델에 맞는 충전기를 사야 했습니다. 그 충전기를 사갖고 다시 이 현장을 돌아와서 충전기를 꽂은 상태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태블릿 PC를 열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언론에서 한겨레는 열심히 쓰는데 다른 언론이 같이 쓰면 다 따라와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다가 JTBC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제 일파만파 확산된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태블릿 PC 특종은 대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네. 이 태블릿 PC가 그 마치 이제 독일에서 온 걸로 이렇게 그 검찰발 보도가 쭉 나왔었는데요. 네. 또 JTBC는 최순실의 사무실이라고만 했다. 네. 최순실이 쓰던 사무실에서 발견됐다라고만 썼다.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이냐 이런 또 논란도 있기도 했어요. 네, 저는 사실을 압니다만은 예. 네, 다른 언론 매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A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네. 그 하여튼 국내에서 받은 거고 주운 게 아니고 받은 거다. 네. 그것만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죠. 네. 네. 오영태 씨와 이성한 씨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면서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자리였습니다. 예. 고 씨는 최순실 씨가 탭을 끼고 다니면서 수시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고 수정한다라는 말을 했고 이성한 씨가 이 일을 부연했습니다. 만났을 때는 언제입니까? 예, 아까 제가 10월 4일에 처음 만났는데 10월 5일. 5일에 예. 다시 두 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고 씨도 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JTBC의 그 연락을 받았다는 그분도 나와주셔서 정확하게 제 전화가 맞는지 아니면 저의 음성이 맞는지 그걸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탄핵 과정에서 공정방송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 저널리즘 원칙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죠.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이 탄핵은 거짓, 선전, 업무, 기획 된 탄핵이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탄핵이다. 그리고 가장 추악한 편파 방송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데 조용하세요. 좀 올려주실랍니까? 화면 올릴 시간 좀 빼주세요. 자, 저 보시면은 태블릿 PC부터 들어보세요. 태블릿 PC 쓰레기통에서 주웠대요. 독일에서. 다 거짓말 아닙니까? 저것이 쓰레기통에 주웠는지 절도했는지 이걸 밝혀야 된다는 거죠. 절도했으면은 그거는 가져온 사람 절도죄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작했으면 조작죄로 집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일부 방송에서 태극기 집회 12,000명, 그 다음에 촛불 집회 72만 명.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저게 지금 10배가 태극기 집회가 많은데 12,000명 대 72만 명이라고 보도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자, JTBC 2월 4일 날 위에 게 JTBC가 방송했는 태극기 집회 모양이고 밑에 게 실지 모양입니다. 조작도 이렇게 조작하고 편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위원장 후보는 저게 뭐 편파 방송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다음 넘겨주세요. 유모차 끌고 나오면 유모차 끌고 나오면 15만 원 준다? 거짓말로 밝혀졌죠. 그 다음 신창민 교수 저술한 책에 통일은 대박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이거 최순실의 아이디어다? 다 거짓말이죠. 그 다음 전투기 사업에서 관여했다? 국방부 장관 나왔으니까 최순실이 전투기 사업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가짜 뉴스도 거짓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가지고 현혹하고 말이지 국민들을 6개월 동안 세뇌시키고 그 다음 인천공항 사장 인사 개입했어요? 최순실이가? 밝혀봅시다 한번. 그 다음 이게 얼마나 편파 방송입니까? 미르재단의 연봉이 1억 가까이 된 미르본 재단 연봉
합쳐서 평균 5천만 원도 안 됩니다. 그다음 최순실이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준석이하고 동기종창이다.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걸 국민들한테 사과도 안 하고 말이죠. 넘겨보세요. 최순실이 아들 청와대 행정관 근무한다. 최순실 아들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편파방송, 거짓방송 하면은 방통위에서 제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담배값 인상 주역, 담배값 우리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한 거예요. 넘겨보세요. 해외 순방에 같은 전용기 탔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 다음, 김연아가 널범체조 시연에 안 나와서 불이익 당했다. 불이익 안 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주가 무슨 사이비 종교서 외국 소설가에 나오는 그걸 인용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프로포폴 처방받았다.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짓말들이 100가지가 넘는데 방통위에서 공정하게 그걸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실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있을 때 일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탄핵 과정에서 방송 언론이 공정했느냐고 공정했다고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아니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가짜 뉴스가 6개월 동안을 국민들을 세뇌시킨 거예요. 저런 뉴스들이 100가지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뉴스를 던져놓으면 가짜 뉴스 던지면은 종편이나 방송의 패널들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뜯어 삼고 말이지. 이게 대한민국의 방송이나 언론이 그 공정성이 있는 거예요.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론 방송 개혁의 핵심은 언론 방송의 공정성을 되찾는 게 핵심입니다. 예, 아까 공정한 방송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을 그냥 그대로 그냥 액면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듯이 보도하는 거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언론학계에서 숱하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그냥 그대로 그냥 액면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듯이 보도하는 거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언론학계에서 숱하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희는 받아쓰기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구하는 것은 방송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랐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것을 그 중요한 유일한 가치로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그 좀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언론의 개, 돼지 노릇하며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묵인하고 있었고 아직도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아무쪼록 바른 판단으로 언론을 가려가면서 보고 들어야 할 것이다.